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5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민원연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민원연이 냈던 보고서와 저희 미디어 탈곡기에 대해서 강한 항의를 해주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우리 보고서도 완벽할 수가 당연히 없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반론을 해달라거나 정정을 해달라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그건 잘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전에 우리가 MBN의 프리웰 보도 때도 굉장히 힘들었죠. 아유, 갑자기 그날에 또 난리가 생각나네요. 그거 생각하면 좀 빡치는데. 네, MBN은 2018년 안에 없어진다고 했는데 2019년 5월까지 잘 있습니다. 네. 그 단체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굉장히 그때 고민을 하다가 수정을 하고, 수정이라기보다는 녹음도 막 재녹음을 하고 막 3번 했어요. 네,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애초에 받았던 그 이메일 이후에 서울경제 기자분께서 이제 저희 보고서에 인용되어 있는 그 문제의 3인 중에 한 분, 그러니까 가장 화가 나셨다, 매우 업셋했다, 베리 업셋 하신 그 피셰디크 부소장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그 결과 피셰디크 부소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찌됐든 용인했다. 용인이라는 말은 좀 다른데 영어인데 아니, 제가 그때 보니까 기자가 사과하고 그 부소장이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가 보기엔 사과라기보단 해명했고, 나의 입장, 내가 이렇게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나의 처지. 그러니까 이 기사가 세 사람을 인터뷰해서 쫙 자세히 전문을 실는 그런 보도는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요약해서 이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지면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당신의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강 기자라고 할게요. 서울경제 기자가 그렇게 메일을 보냈고, 그것에 대해서 피셰디크 부소장이 어찌됐든 이해했다라는 식의 답변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면서 반론을 요청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보고서에서 반영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정제 발송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다시 또 이제 서울경제의 다른 팀장급의 그 기자님께서 다시 전화를 하셔서 저희의 미디어 탈곡기가 유튜브가 너무 불쾌하니 그것은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경제에 대해서 너무 비아냥거린 것처럼, 제가 표현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너무 놀렸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제가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건 길게 안 말할게요. 그냥 결론은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 강 기자에게 2개의 이메일을 받았고 여러 가지 지금 항의 내용들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잘 반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서에서 고칠 수 없는 분명한 문제점은 그대로 살리고요. 그런데 강 기자가 주장하는 바는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서 재발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는 우리 보고 굉장히 놀렸다고 하시니 저는 이게 고소 때문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남에 대해서 많이 놀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불쾌감을 느끼셨다고 하니 일단은 내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나 이 내용은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봉우 활동가와 배에다가 손을 딱 올리고 얌전한 마음으로 다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팟빵하고 파티하고 유튜브에 548화가 없어져 있습니다. 네네. 요거는 잠시 내린 거고요. 네. 다음에 또 녹음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다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조금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아마도 보고서는 수정해서 올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녹음은 오늘 중에 그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녹음을 진행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취지는요, 크게 많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보고서에 두 사람의 답변이 왔다라고 했고요. 한 사람은 피세디크 부소장이고 한 사람은 슈미츠 위원장인데요. 슈미츠 위원장의 답변은 피세디크 부소장의 답변보다는 조금 더 서울경제 측의 주장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에서 슈미츠 위원장 관련된 인용 부분은 다 지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슈미츠 위원장도 직접 답을 보낸 게 아니라 슈미츠 위원 측 아니에요? 네네, 비서진이 그렇죠. 하신 네. 거예요. 근데 애초에 줬던 것도 비서고요. 지금도 비서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본인이 나는 당신들의 보도에 항의하지 않는다, 난 동의한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슈미츠 위원장 측에서는 그것은 다 뺄게요. 빼고 피세디크 부소장의 애초에 문제 지적했던 그 취지만 잘 설명을 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거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오늘 뉴스공장에 원래 이걸 가지고 나갔는데요. 오늘 마침 시간이 많이 준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하나도 웃지 않고 진지하게 해보려고 대본을 잘 준비해서 가지고 나갔는데 어쩌다 보니 최경영 기자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내게 4분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제가 완전히 잊고 멍 때리고 최경영 기자 그 방송을 듣다가 내 차례가 4분 남았으니 빨리 해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1절도 못하고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민원연 홈페이지 가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뭔가 막 찾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걸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올라갈 쯤엔 올라가 있겠죠? 네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요, 패스트트랙 방송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 어제 신문 보고서도 양적으로 봤을 때 13장 정도 됐고요. 네. 오늘 방송 보고서도 15장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하면은요, 또 날 셉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요, 너무 많이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난 아주 패스트트랙이라면 다 막 약간 짜증이 나. 지겨워.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발 그 장애투쟁 이런 거 말고 다른 그 제가 말한 다른 식의 보도들이 좀 기다려지고 그 좀 색다른 보도, 기존 보도 말고 그런 것들을 좀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대미를 장식하는 이 동물국회인지 뭔지 하는 이런 식의 보도들 이것은 이제 오늘로 끝이다. 우리도 더 이상은 말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원연 방송 모니터 애니멀스 특집. 네, 이거 듣고 지금. 애니멀스야? 네, 마룬5의 애니멀스라는 노래인데요. 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예, 그 동물 국회 때문에 이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별다른 큰 의미는 없었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방송 보도가 어땠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먼저 보도 내용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에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서 제가 가장 먼저 살펴본 거는 선거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느냐라는 거였어요. 그 앞서서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 선거제 개편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일단 방송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짧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 그렇죠. 예. 대표적인 방송사가 TV조선 채널A입니다. 네. 두 방송사인데 이 두 방송사 중에서 조금 더 이상했던 보도는 채널A예요. 채널A의 3월 17일 강지혜 기자의 리포트 권역별 연동형 공방 이거였는데 일단 선거제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 총수는 지금처럼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게 설명이 다예요. 이 보도에서 나온 선거제 개편안의 설명이 이게 답니다. 네. 이게 다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느 정당에 유리할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설명이 엉터리입니다. 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영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은 수도권과 영남에서 추가적인 의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호남에서 정당 지지율이 매우 낮고
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세인 한국당으로서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렇죠. 민주당도 분리하고 네. 자유한국당도 분리하고. 근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이 선거제 개편안에 의해서 정말로 어느 정당은 유리하고 어느 정당은 불리한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이 없어요. 아 그런 게 없어요? 앞에 말씀드린 이 비례대표가 늘어나고 이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저거 민주당이 유리하고 자유한국당이 불리하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 보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은 불리해, 민주당이 유리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아니 이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보다는 소수 정당이 좀 그렇죠. 더 누구나 이거는 너무 많이 알려줘서 아는 사실인데 3월 17일에 이렇게 보도를 냈어요. 그리고 같은 날에 TV조선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시뮬레이션을 또 자기 마음대로 돌리는 거예요. 왜 또?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돌렸냐면 선거제가 바뀌면은 한 정당이 전국 득표율 20%를 얻었다면 300석 중 60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의원 10명을 당선시켰다면 나머지 50명을 비례대표로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 50%에 따라 절반인 25석을 비례로 더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뭐가 귀에 안 들어와. 네, 들어보면은 원래 50석 받을 걸 25석만 준대. 이상한 선거제인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미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타 방송사에서는 멀쩡하게 방송을 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거 봤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MBC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MBC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제는 어느 정당에 유리한 걸까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2016년 20대 총선 결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에서 106석으로 가장 많은 17석이 줄었고 새누리당도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 줄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당은 38석에서 61석으로 23석이나 늘었고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늘었습니다. 예상대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었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유리했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불리했습니다. 채널A 완전히 틀렸다. 물론 이런 식의 이 비례대표 계산에 대해서 의미 없는 해석이다. 당시의 정치 지형과 지금의 정치 지형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수치만을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대입할 수 없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채널A가 지적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고 자유한국당이 불리하다는 해석은 내놓을 수 없다는 아니지. 거죠. 네. 그건 명백하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TV조선은 뭐가 틀렸냐면 TV조선이 쭉 계산을 하다가 25석만 준다라고 하고 계산이 끝났어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 비례대표를 연동률 50%에 따라서 25석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절반을 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도 비례대표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또 분배를 해줘요. 이 바뀐 선거제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TV조선이 계산한 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근데 TV조선이 그 내용을 쏙 빼놓고 마치 이것만 하니까 원래 50석 주는데 25석만 준대요? 이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선거제 중에서 일부만 똑 떼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잘 모르는 거 아닐까?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거 정말 기자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하고 보도를 한 건가? 잘 모를 생각이 수 있을 들었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제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이 문제 보도의 유형 중에 하나가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보도 낸 겁니다. 네. 선거제를 왜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해? 법대로 해석해야지. 이렇게 해서 보도를 낸 거고요. 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앞서서 어제 팟캐스트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건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 보도 유형만 볼 텐데 TV조선이 어떻게 보도를 냈냐면 공수처 안건, 법안을 똑 떼놓고 그중에서 또 일부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을 이렇게 설명해요. TV조선이. 공수처 수사 대상은 현재 7,000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기소가 가능한 대상은 5,100명에 달합니다. 기소권을 갖는 예외가 기소권이 없는 원칙보다 더 많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권을 과도하게 가져야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7,000명 중에 5,100명을 지금 기소할 수 있대잖아요. 무서워요. 지금 다 니네 지금 다 기소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뒤에 자유한국당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하명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검찰 권력, 법원 권력, 경찰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방법, 장악하는 것입니다. 민변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이런 있지. 식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거 지금 엄청 지금 말도 안 되는 새로운 권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정부에 대해서 좀 반대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TV조선은. 네. 이렇게 보도를 구성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또 다른 방송사 보도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건지를 찾아냈어요. 네. 근데 그 방송사 또 MBC였는데 네. 네. MBC가 보도한 게 뭐였냐면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주장 있잖아요. 이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거고 이런 식의 또 다른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 주장을 자유한국당 안에서 반박이 나왔어요. 뭐지? 이거를 MBC가 가지고 온 겁니다. 네. MBC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도 공수처를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거의 모두 현 정부 인사인 만큼 야당 탄압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고위공직자입니다. 여권 인사들이지 야당이 고위공직자를 쓰는 일이 있나요? 야당이 탄압당할 이유가 없죠. 타당하잖아요. 너무 타당하잖아요. 일리가 있네. 너무 타당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MBC가 공수처장 역시 처장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해 야당에 거부권을 준 만큼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게 여야 사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다른 여당들은 왜 이걸 찬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앞의 내용을 보도 사실관계를 하더라도 이런 반박을 당연히 싫어야죠.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TV조선은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한국당,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말하면 저건 사실이야. 저건 저건 방송에 내보내줘야 돼. 이렇게 해서 다 내보내주는 겁니다.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몇 없던 공수처 관련 보도 중에서 문제 유형이 나왔던 게 이거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게 패스트트랙 관련 보도인데요. 네, 패스트트랙 관련 보도를 설명하기 전에 어제 방송에서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결국 이런 식으로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막은 이유는 이 패스트트랙이 마치 날치기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날치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날치기가 아닌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날치기한 직후 선거는 날치기한 정부가 망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을 날치기로 아예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패스트트랙이 정말 날치기인가? 이걸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이 생긴 게 2012년 국회법 개정과 함께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 개정 전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 너무 컸어요. 이 직권상정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법안은 다 표결을 통해서 만약에 다수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 통과를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종편을 만들었던 그 미디어법, 그리고 한미 FTA 비준안, 이게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날치기를 통해서 통과시킨 게. 이런 식의 날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당시의 야당에서도 법에 정해진 방법이 없으니까 물리적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뭐 망치로 막 의장실 막 문 때려 부수고 막 이런 거 하거나 혹은 뭐 진짜 전기톱을 가지고 들어와서 문을 자르거나 막 이런 사태도 있었고 가장 심각했던 게 이제 최루탄을 터뜨린 거였잖아요. 그게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때문에 최루탄을 터뜨린 거였어요. 근데 이런 식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니까 당연히 여론도 안 좋아졌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하라고 놔뒀더니 싸움이나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의 비판 여론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 국회 선진화법이란 걸 추진을 하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몸싸움은 없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만들었던 게 국회 선진화법인데 이 국회 선진화법의 의도가 뭐냐면 이런 물리적 충돌을 막고 그리고 법률 재개정 과정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방지하자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국회 선진화법이었고 그 과정 안에 직권상정의 권한을 낮춘 대신에 제한사항을 넣은 대신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을 하자. 그러니까 직권상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한사항을 두는 거죠. 상임위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로 법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게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근데 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맹점이 뭐냐면 날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직권상정해서 본회의 열고 표결한 다음에 땅땅땅 해서 날치기 하던 거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기간을 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장기간 계산을 해보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그리고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심사와 표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악으로 가장 길어졌을 경우에는 330일이 걸려요. 이걸 통과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려요. 거의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날치기라고 말한 것처럼 땅땅땅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회의 열어서 땅땅땅 하는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올려도 제일 길면 330일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330일 안에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면 충분히 여론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것마저 못하게 하려고 몸싸움을 하고 몸으로 막아선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이걸 먼저 설명을 해주면 이 자유한국당의 행동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보도가 없어요. 일단 이 과정 자체를 설명하는 보도가 나온 방송사가 SBS, JTBC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SBS는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해당 위원회에서 최장 180일까지 논의하고 의결이 안 되면 법사위로 넘어가 90일, 법사위도 안 되면 본회의에 부의되고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됩니다. 최장 330일이지만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270일까지 처리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JTBC도 비슷한 내용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날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몸으로 막아설 일이 아니에요. 패스트트랙을 올려도 길면 330일이고 짧으면 뭐 180일, 270일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어쨌거나 땅땅땅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날치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몸싸움하면서 막아서는 게 쟤네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설명하는 보도가 제대로 된 보도가 없어요, 일단. 그럼 뭘 보도하느냐? 이런 문제점을 교묘하게 다 숨겨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몸싸움을 하고 비정상적으로 막아서고 있다는 걸 교묘하게 숨겨주는 거예요. 그런 방송사 어디 있었느냐? SBS, TV조선, 채널A 이렇게 세 방송사였어요. SBS 약간 의외인데요. 네, SBS가 의외인 이유는 조금 뒤에 나올 텐데요. 먼저 설명드릴 방송사는 TV조선 보도예요. 네. TV조선의 4월 26일 서주민 기자의 쇠사슬 봉쇄 뚫고 법안 전자 발의 이거였어요. 이미 이 제목에 따옴표로 해가지고 쇠사슬 봉쇄가 있어요. 네. 웃기죠? 무서워. 네. 그래서 서주민 웃기죠? 이 보도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은 문에 쇠사슬을 걸어두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의안 접수를 막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게 없이 네,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했네요. 이게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지만 여야 사당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법안 4건을 모두 제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입안 지원 시스템이라는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한 겁니다. 번거롭고 오류도 많아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조차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몰랐지. 이것만 듣고 보면 어디 저기 있는 말도 안 되는 편법이나 꼼수 가지고 와가지고 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네. 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저는 TV조선이 이게 보도 패턴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자유한국당 주장을 또 가지고 옵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가지고 오는데 아이고. 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도 속고 국민들도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된 입법 쿠데타, 입법 테러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계속해서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TV조선의 일종의 보도 유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들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자유한국당 의견을 전달해주는 이런 식의 보도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보도를 TV조선만 했느냐? 아니에요. 채널A가 같이 합니다. 채널A 4월 26일 이남희 기자의 한국당 전자입법 무효 이거였어요. 보도 제목이 이거예요, 아예. 이거였어요. 이건 대담을 나누는 코너의 보도였는데. 대담인데 이런 얘기가. 물론 이게 채널A가 대담에서 명확하게 보도 명칭을 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왼쪽 위에 늘 띄워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자막 같은 거. 자막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네. 근데 이남희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남희 기자도 이 여야 사당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게 합법이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무슨 얘기 하느냐? 지금까지 이 망으로 법안을 제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마치 편법이고 꼼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는 그냥 한 번도 없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남희 기자가 이 얘기도 합니다. 사무처 직원이나 그것도 이 시스템 개발에 있었던 직원이 혹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준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확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거가 뭔지도 몰라요. 누가 알려줬어? 이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아니 그래서 알려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근거가 뭐야? 지들이 취재를 해서 그 직원을 만났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해요. 그렇게 뭐야? 웃지 마. 또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들어옵니다. 아니 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가르쳐주면 안 나 돼요? 요즘 웃지도 못하겠어. 놀린다고 생각할까봐. 부담스러워. 그래서 저 질문한 거 질문. 저 지금 리액션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굳어가지고. 제가 정말 놀라서 이걸 듣고 나서 보도를 끝까지 봤어요. 혹시 얘기할까봐 누가 얘기했는지. 혹시 다른 방송사에도 했나? 다 찾아봤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채널A만 한 거예요. 이남희 기자만 한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저는 이남희 기자가 이걸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누가 이런 얘기했는지. 일각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남희 기자가 일각의 강성 뭐지? 그래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 채널이 약간 이상한 거죠. 소문까지 얹혀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만 들으면 민주당하고 여야 사당이 마치 이 편법을 이용하고 어디서 국회 직원 꼬드겨가지고 이런 거 알아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꼼수를 썼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채널A가. 그러니까 TV조선 채널A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 막 자유한국당 잘못한 건 숨기고 민주당 쟤네 수상하지 않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보도잖아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을 숨겨준 거고요. SBS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일단 SBS도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비판적 사고가 이미 없어요. 그럼 무슨 짓을 하냐면 하지만 현장의 당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 또 보좌진과 당직자들까지 당의 결속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른바 웰빙 야당, 배부른 야당이란 비아냥을 떨쳐내고 여야 사당에 맞선 선명한 보수 야당 이미지를 강화했다는 당 내부 평가도 나옵니다. 보수 대통합이 훨씬 가까워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탄핵 당시 갈등으로 대면대면한 유승민 의원계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대여 투쟁 과정에서 거리를 크게 좁혔습니다. 선진화법 위반이란 비판, 또 고단한 점거와 육탄전에도 한국당의 계산은 미치지 않는다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당장 여야 사당, 범진보, 범여권의 결속을 얻었습니다. 어제 격렬한 충돌 현장에 각 당 지도부가 함께하는 모습이 상징적입니다. 선거제를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은 부담이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적 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이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 법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이걸 막아서는 거에 대해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 판단을 안 하고 나서 이게 이 당에 유리하고 이게 이 당에 유리하고 이런 설명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당 지도부와 의원들 또 보좌진까지 결속력이 높아졌다. 이거는 이미 틀린 거예요.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대나무숲이라고 해서 익명으로 이 문제를 제보하는 이 SNS 상의 게시판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왜 우리를 앞에 세우느냐라는 불만 글을 올렸어요. 이게 무슨 결속력이 높아진 겁니까? 이미 틀렸어요, 이 내용부터. 말도 안 되는 보도인 거죠.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SBS가. SBS도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을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숨겨준 겁니다. 그러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 방송사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사실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을 숨겨준 방송사는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도가 MBN인데요. 4월 27일 권영범 기자의 붉은색 옷을 입고 독재 타도 헌법 수호가 적힌 손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추산 5만 명이 전국에서 총집결한 겁니다. 자유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 극우입니까? 그게 극우라면 지금 이 정부 하는 것은 극좌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 중단하라. 이 어제 저희 팟캐스트에서 나왔던 극극극좌 네, 황교안 대표, 저는 이걸 놀라서 다시 들었어요. 황교안 대표가 혹시 말을 더듬은 거 아닐까? 스크립트를 보다가 그걸 좀 더듬은 거 아닐까 했는데 말 더듬을 수 있지. 근데 방송 봤더니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극극극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 중단하라 이런 황교안 대표 말 해주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또
자유한국당 지도부 발언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대로 다 보여줘요. 아니 독재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 아니거든요, 사실. 쓸 수 있는 말인가? 진짜 웃겨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무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나가서 장외 집회를 했네요. 근데 장외 집회에서 이런 내용도 나와요 하고 보도해 준 거예요. 이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진짜 아무 말 하면 그거 다 받았을 건가? 그죠, 판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판단이 없는 기계적 중립을 지킨 보도가 MBN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KBS 4월 22일 최영원 기자 한국당 장외 집회 정부 규탄 원색적 색깔론 이 보도도 기계적 중립이고요. MBC 4월 24일 서혜연 기자 한국당 반독재 투쟁 여당 색깔론으로 개혁 방해 이것도 기계적 중립 보도고요. SBS 4월 23일 남정민 기자 좌파 정변 친문 총선연대 총력 저지 나선 한국당 이것도 기계적 중립이고요. JTBC 4월 27일 강혜연 기자 한국당 2차 광화문 집회 민주주의 말살 공세 이것도 기계적 중립 보도였어요. 제가 이걸 일부러 지금 기자명과 보도 제목을 다 읽어드린 겁니다. 혹시나 이 기자분들이 들으시면 본인들의 보도를 반성하시라고. 기계적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한국당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비판적 시선이 없어요. 비판적 사고는 없고 그냥 쟤네가 나가서 저렇게 장외 집회하고 있네요. 얘가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사당에서는 여당에서는 저게 잘못됐다고 색깔론이라고 하고 있네요. 청와대에서는 이런 반응이네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기자명과 보도 제목을 다 읽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미자 의원하고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충돌이 있었던 거는 많이 아시죠? 이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쇼크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도 벌어졌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여성 의원들을 앞으로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부러 여성 의원들을 앞에다 내세웠어요. 그리고 이미자 의원 무슨 얘기했냐면 의장님 이거 손대면 성희롱이에요. 막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성희롱과 같은 성폭력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럼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판을 한 게 어디였냐면 물론 당연히 이 여성단체연합 여연이 당연히 이걸 가지고 성명서를 내고 비판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런 걸 이용하지 말아라.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도 부적절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이런 이용을 해서 여성의 어떤 성폭력 자체를 본인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비판 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보도에서 이 여성단체연합의 입장이 나오는 보도가 MBN에서 나온 보도 딱 한 건뿐이에요. 아 진짜? 네. MBN 4월 27일 서동균 기자의 미투 정신 훼손 이미자 의원 비판 이 보도 하나에서만 나왔어요. 그래도 그거 나온 게 어디야? 네. 대단하다. MBN 이걸 보도했어요. 네네. MBN 칭찬해주겠습니다. 네. 물론 보도에서는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입장도 묻고 막 이런 식의 과정이 있었고 이미자 의원에 대해서 입장을 묻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 MBN이 저는 이걸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좀 달라졌다. 다른 색깔의 보도였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다른 방송사는 이런 보도가 없습니다. 판단을 안 해요. 일단 이 사태가 벌어졌으면은 누가 잘못한 건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태가 벌어졌네요. 여기는 이런 입장이고 저긴 저런 입장이네요. 하는 보도만 또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게 SBS 4월 24일 권란 기자 난장판 된 국회의장실 성추행 논란에 병원 신세 이게 보도 제목이었어요. 국회의장 측은 한국당의 폭거라고 비판했지만 한국당은 문 의장이 임 의원을 성추행했다며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측 입장만 똑같이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SBS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KBS 4월 24일 노윤정 기자 난장판 된 의장실 고성 몸싸움의 성추행 논란 이것도 똑같은 보도였고요. TV조선 4월 24일 최원국 기자 의장실 항의 방문 고성 몸싸움 난장판 이것도 똑같은 보도고요. 채널A 4월 24일 강지혜 기자 난장판 국회의장실 똑같은 보도입니다. YTN 4월 24일 최민기 기자 몸싸움의 성희롱 공방까지 난장판 된 국회 이것도 똑같은 보도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 중립을 지켰는데 조금 다른 보도가 뭐였냐면 MBC, JTBC, MBN이 같은 날 낸 보도에서 여성 의원들 막아야 돼라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보여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여성 의원들을 앞에다 내세웠다라는 걸 적어도 언급을 하거나 보여준 보도들이에요. 이건 그나마 똑같은 기계적 중립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조금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4월 24일 MBC 박소희 기자 국회의장 성추행 자해공갈 수준 이것도 똑같은 보도죠. 사실 기계적 중립이에요. JTBC 4월 24일 조익신 기자 한국당 국회의장실 충돌 성추행 자해공갈 이것도 똑같은 보도고 MBN 4월 24일 박유영 기자 문의장 성추행 vs 자해공갈 이런 식의 기계적 중립을 지켰으나 그나마 이 보도 안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돼라는 얘기를 했다. 이 정도가 그나마 좀 차이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사안도 그냥 기계적 중립으로 다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충돌만 일어나면 그냥 그것만 딱 중계해주고 끝.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심지어 이런 성추행을 정치적 도구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겁니다. 그날에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보도 유형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들고 온 애니멀스도 이 동물국회에서 따온 건데 어제도 저희가 팟캐스트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식물국회 반대말로 이 동물국회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렇게 동물국회가 된 책임 소재와 원인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왜 일어났는지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몸싸움을 벌이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들만 계속 보도를 하는 겁니다. 채널A 4월 26일 박수유 기자. 밤새 반말 말폭탄 난무. 제목만 들어도 보기 싫다. 네, 여기서 제목 보기 싫죠. 진짜 보기 싫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렇게 발언을 보여주면서 반말했다. 이렇게 싸우다가 막 서로 반말도 하더라. 이런 걸 가지고 보도를 낸 거예요. 근데 이런 보도가 채널A만 있는 게 아닙니다. MBC 4월 26일 김수진 기자. 애들이 볼까 무섭다. 1박 2일 말싸움 생중계. 네. 무서워. 네, 애들을 볼까 무서우면 좀 보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 좀 안 해주면 안 돼. 나도 보기 싫은데. YTN 4월 26일 강희경 기자. 조용히 해. 혼나 볼래? 반말 설정까지. 네, 반말 내용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보도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정치적 혐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진짜. 보도들을 낸 거고요. 굉장히 웃긴 보도가 TV조선인데 TV조선은 뭘 했냐면 이런 거 가지고 정치 혐오 안 합니다. TV조선은 빠로를 가지고 정치 혐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빠로를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빠로를 들고 나온 거 가지고 일단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혀주질 않아요. 연장의 등장은 잊었던 국회의 악몽을 어쩔 수 없이 떠올리게 합니다. 2008년 12월 국회 회의장 앞 안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단독 상정을 위해 문을 잠궜습니다. 밖에서는 쇠 지렛대를 문틈에 넣어 벌리고 대형 쇠망치를 들고 와 문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이렇게 하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얘기를 안 해요. 민의의 전당 국회 못을 뽑는 데 쓰는 쇠지렛대와 해머, 장도리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잠긴 문을 열기 위해서 국회 경호과 직원들이 가져온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라는 입장인데 전쟁터와도 같은 충돌 현장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시킨 게 아니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신동욱 앵커가 이게 보도 시작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를 이미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저 국회 사무처가 자유한국당 저렇게 집회하는 거 방해하려고 빠로 가지고 왔는데 저 민주당이 시킨 건가 보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빠로 가지고 온 거를 비판을 하면서 이 최루탄 국회, 문 부수는 국회 이런 거 보여주니까 얼마나 이게 민주당이 잘못해 보입니까? 빠루를 또 들고 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도를 낸 겁니다. 뉴스를 보기가 싫어. 이렇게 해서 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저희 팟캐스트 방송과 약간 다른 점은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을 꼬집은 방송사가 있었어요. 네. 누군가요? 앞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MBC였습니다. MBC? MBC가 유일하게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MBC의 이 보도들도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래요? 설명을 좀 드리면 4월 25일 오현석 기자의 보도 몸싸움 방지법 잘 지키다 총선 승패 앞 와르르 이 보도였어요. 식물국회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법안이 자동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 법을 적극 추진했던 새누리당은 패스트트랙으로 폭력이 사라질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동안 상정 놓고 충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상정은 시간 지나면 자동이 됩니다. 상정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점거농성과 불법 감금에 몸싸움까지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도 1년 가까이 협의할 시간이 있지만 한국당은 물리력 동원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도 총선 승패가 걸린 선거법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도
똑같은 비슷한 보도를 내요. 4월 26일에 또 오연석 기자가 선진화법 새누리당이 만들고 한국당이 파괴 이렇게 해서 보도 제목을 뽑았습니다. 회의방해죄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법은 2012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몸싸움이나 또 망치나 또 최루탄이나 이런 모습이 더 이상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의견을 모아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지 7년 만에 국회는 다시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그나마 이런 얘기를 한 방송사도 MBC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겁니다. 방송 보도가. 처참한 수준이죠. 그럼 그러면 다들 그냥 동물국회다 이렇게만 네. 말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냥. 싸잡아서 비난하거나 자유한국당을 오히려 옹호해주거나 막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정치권 겁니다. 다 이상해. 네. 애들 다 이상해. 정치에 관심 가지 마. 그렇죠. 네, 그런 식의 그런 보도가 느낌인데. 그리고 이런 보도 양상을 저희가 또 숫자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통계를 내봤는데요. 전체 보도량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YTN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YTN 7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JTBC도 68건으로 이 두 방송사가 상당히 많은 보도를 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두 방송사가 일단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서 뉴스 시간이 좀 더 길어요. 길죠. 네, 조금 더 긴 게 아니고 거의 2배예요. 네, 그렇죠. 2배 가까이 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단신 같은 경우 원래 0.5건 처리를 하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똑같이 리포트와 같이 한 건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YTN 같은 경우는 단신 보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한 건으로 처리가 되면서 조금 보도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한 4-5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네, 단신이 네. 한 10건, 뭐 8건 뭐 이렇게 네, 되니까. 맞습니다. 네. 네. JTBC는 단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YTN은 단신이 네, 많더라고요. YTN은 원래 단신 네. 보도를 많이 네. 하는 방송사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보도 기간별로도 저희가 나눠봤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야 간의 대립 그리고 몸싸움이 있었던 기간에 보도량이 확 늘어납니다. 4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보도량만 떼서 보면은 전체 수업된 보도가 2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388건이었어요. 근데 22일부터 28일까지 대략 일주일이죠. 이 사이에 280건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진짜? 보도가 이 시기에 그때 몰린 나왔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앞 순서에 이 앞 기간의 보도를 충실히 한 방송사는 YTN 정도밖에 없었어요. YTN은 2월 18일부터 3월 14일까지 12건, 그리고 3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27건, 그리고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33건 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YTN은 보도량 수치에 큰 차이가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타 방송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특히 채널A는 1기 2월 18일부터 3월 14일까지 보도가 아예 없습니다. 아 진짜? 한 개도 없어요. 유일한 방송사예요. 한 개도 없는 유일한 방송사고. 이거 안 하기 어려운데. 네, 그죠. 이 시기에 뭘 했냐면 당시에 정준영 이 카카오톡 방이 터졌기 때문에 그거에 미친 듯이 보도를 했어요. 채널A가. 그러네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2기 3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딱 한 건 했어요. 아 진짜. 네. 그런데 22일부터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대략 일주일 동안 29건을 했습니다. 네. 29배가 차이가 난 거죠. 단순 수치로 해보면. 네. 그렇게 해서 채널A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고요. 그리고 보도 순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방송사 그리고 모든 방송사가 좀 중요한 사안으로 다뤘다라고 보는 게 탑보도부터 5번째 보도까지의 보도가 이거는 저희가 3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보도만을 추려서 봤어요. 근데 351건 중에 203건이 탑보도부터 5번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을 다뤄졌다. 중요하긴 한데 근데 사실 내용이 다 중계식이라 가지고. 네, 내용은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비중에서는 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안건별로 봤을 경우에는 좀 충격적인 수치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은 아예 단일 사안으로 다뤄진 리포트가 없어요. 아 그래요? 모든 방송사에서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문무일 총장이 나와가지고 그죠. 예. 조금 보도가 늘었을 거예요. 하는데. 지금까지 산정을 한다면. 근데 저희가 28일까지 봤기 때문에 이때까지 없었고요. 그리고 단일 법안으로는 선거법이 가장 많이 다뤄졌어요. 선거법이 37회 다뤄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공수처 신설법인데 공수처 신설법은 7번 나왔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세 가지 안건 중에서는 선거법이 가장 많이 다뤄졌고 그 다음이 공수처 신설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보도 제목을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봤어요. 이 상황을 묘사하는 제목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전체 묘사. 보도 351건 중에 264건이에요. 이걸 수치로 환산하면 무려 75.2%입니다. 75.2%가 그냥 이러고 있네요 하는 제목을 뽑은 거예요. 얘들 싸우고 있네. 네, 얘들 싸우고 있네요. 막말하고 이런 있네. 제목 뽑은 거예요. 뭐 이런 네. 거잖아. 그걸로 끝난 거잖아. 사실. 웃기죠. 네. 그리고 기계적 중립으로 볼 수 있는 양측 주장을 병렬형으로 뽑은 제목이 9.4%. 그 다음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한쪽의 주장을 따온 단일 주장 따옴표 제목이 9.1%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가장 많이 했어야 할 평가형 제목 이거는 오로지 4.8%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 내린 제목은 4.8%밖에 없는 거예요. 이마저도 이 평가형 제목은 KBS 그리고 MBN은 없습니다. 아예. 아예 없어요? 네, 빵 퍼센트예요. 네, 그나마 JTBC가 6건, SBS가 4건, 채널A가 3건, YTN 2건, TV조선 MBC가 1건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하기 싫었던 거예요. 평가를 안 한 겁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보도 제목 중에서 저희가 어떤 측의 입장을 대변했는가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같은 패스트트랙 저지 입장이 17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야 사당의 주장과 같은 패스트트랙 추진 입장의 제목은 4건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치우친 거죠. 그리고 국회 사무처의 입장을 다룬 보도도 4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뭐가 가장 많았느냐? 양비론을 택한 제목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18건이었어요. 네. 웃긴 거죠. 양비론을 택하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입장의 보도들만 나온 거예요. 제목에.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 자유한국당 입장의 제목을 뽑은 방송사는 TV조선이었다. TV조선 5개를 했고요. 채널A는 4개, 그리고 KBS가 3개, MBN 2개, MBC, SBS, YTN이 1개씩, 그리고 JTBC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여야 사당의 주장을 제목으로 뽑은 방송사는 JTBC가 2개, MBC가 1개, 그리고 MBN이 1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온 거예요. 그 TV조선만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 주장을 5개 뽑고 나머지 주장 안 뽑은 거예요. 네, 안 뽑은 거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반반이라도 좀 해주지. 네, 진짜 웃기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의견이 자유한국당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자유한국당만 의견을 내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걔네가 너무 보도하기 딱 좋은 원하는 막 그 섹시한 그 주장들 그죠, 네. 뭔가 이렇게 센 그런 말들을 자꾸 하니까. 아니 다른 당이 다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데.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얘기한 그 약간 그런 맥락 그 김비치라 기자 되게 욕을 뭐 이렇게 지적을 되게 많이 네, 당하더라고.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기자들에게 먹기 좋은 그런 떡을 자꾸 던져주니까 그걸 또 받아 먹고 아 얘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 말을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 이 고리를 끊어줘야 돼. 그들이 말을 해도 우리가 애들 나쁜 아이를 훈육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우리의 보도는 자유한국당이 기침만 해도 보도해주고, 특히 뭐 막 세게 하면 막 잘한다고 보도해주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투사 이미지가 있다고 보도해주고 이 난리를 치니 왜 안 하겠어? 내가 자유한국당이어도 하겠다. 맞습니다. 이거 뭐 자세하게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그것도 분석을 했어요. 제목에서 자유한국당 투사 이미지를 부각한 제목이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4개가 채널A이고요. 3개가 TV조선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70%가 TV조선 채널A였던 거예요. 네. 투사를 거기다 붙이나? 네, 그리고 뭐 짧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통계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들 이걸 세봤더니 빠루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빠루. 근데 빠루가 무려 32회가 나왔는데요. SBS가 11번 썼고 YTN이 12번 썼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방송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KBS하고 MBN 같은 경우는 빠루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얘기를 안 한 방송사였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목으로 뽑은 동물국회 같은 경우는 총 14회가 나왔는데요. 14회 중에서 많은 보도량을 보였던 방송사는 YTN 5번, KBS 4번 이렇게 보였고요. TV조선 2번, SBS 2번, JTBC 1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빠루가 저는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에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노른말 못 뽑입니다. 네, 저는 차라리 노른말 못 뽑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표준어는 지켰네 할 텐데. 아니 나는 오히려 이걸 쓰겠어. 더 튀어 보이잖아 제목이. 노른말 못 뽑기. 그죠? 네. 국회에 등장. 이러면 사람들이 뭐지? 이러면서
네, 어쨌거나 뭐, 네. 이런 말이 무슨 네, 그리고 뭐 빠로 아니더라도 해머 망치 이게 해머가 13번, 망치가 28번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정치 혐오 불러일으키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냈는데 일단은 통계 내느라고 날 새고 정말 방송 보도 카운팅 해주는 기계 그 언제 나오나 그거 나와야지 진짜 우리 못 살겠어. 방송 모니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근데 카운팅도 사실은 제목도 봐야 되고 내용도 봐야 되고. 그래도 어찌됐든 이 전체가 검색어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촥 나오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모니터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네. 이거 어떻게 누가 해줘야 돼. 개발자 여러분. 근데 개발자 여러분. 아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겠습니까? 저희가 물론 공짜로 먹겠다라는 게 아니라 구매할 의사가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랩 마스터가 있어서 신문 모니터하는 거에 있어서 거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제가 옛날에 신문 그거 없을 때는요. 진짜 완전 눈에 불을 펴고 형광펜 한 4개 가지고 계속 검색어 그거를 손으로 정말 손으로 찾아서 이렇게 옛날에 모니터했어요. 지금 우리 방송 모니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게다가 비양심적으로 스크립터 올리는 방송사들. 스크립트를 고치는 경우가 많은 방송사들이 있어요. 방송 내용하고 스크립트 달라. 네, 달라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만 긁어가지고 하면 또 안 되거든.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진짜 우리 너무 고생시킵니다. 이분들. 특히 보도가 부적절한 방송사가 스크립터가 더 부적절한 경우가 그러니까 수정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방송사가 있는데 그렇죠. 앵커멘트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앵커멘트가 자꾸 바뀌는 방송사가 있어요. 저를 고생시키기도 했던 그 방송사인데 딱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애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하고 특히 임동준 활동가가 이것을 보느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지적을 요번에 저널리즘 토크쇼 J 댓글들을 제가 한번 보니까 KBS 반성 안 한다. KBS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너희는 이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그냥 이렇게 반성하는 척하면서 실제 니네 보도 바뀌지 않고 니네 보도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왜 자사 비평을 이렇게 안 했냐라고도 얘기했는데 가장 보도를 많이 본 사람이 임동준 활동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보도를 많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본 그렇지. 패스트트랙 방송 보도 우주에서 제일 많이 봤어. 우주에서 제일 많이 본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공영방송 KBS, MBC가 이번 패스트트랙 보도에서 잘한 점, 잘못한 점 이거를 좀 본인의 느낌으로 이건 정말 그냥 임동준 전문가 우주 최강 그 전문가로서의 임동준 생각. KBS가 들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근데 반복적으로 KBS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정치적 사안이 되면 멍청한 기계적 중립을 택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기계적 중립을 택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계적 중립을 택하는 경우가 KBS에서 유달리 많이 보여요.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5.18 망언이었죠. 그리고 이번 사태도 똑같아요. KBS는 이런 정치적 사안만 되면 본인들의 주관이 없어져요. 자꾸 이런 어떤 편향성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편향성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본인들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본인들의 사안의 판단에 대해서 그대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좀 KBS가 편향성 얘기보다 이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KBS에서 보인 문제점은 그런 식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로 보이고 MBC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번 패스트트랙 보도에서 MBC가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보도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도 밝혀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만든 선진화법을 자유한국당이 어겼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도 MBC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MBC가 제일 낫던데요. 들어보니까. 네, 그런데 MBC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일부 다른 방송사들에서도 보인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극적인 발언들만 인용을 하거나 혹은 또 똑같이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태도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두 방송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사실 근데 두 방송사가 보도가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이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나아졌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당연히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돼요. KBS, MBC면 더 높이 가야죠. JTBC가 지금까지 보여줘 왔던 국민들을 만족시켜왔던 그 수준보다 저는 KBS, MBC는 더 높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KBS, MBC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 특히 KBS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상하게 멍청한 기회적 중립 택하는 거 이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MBC는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고 기존에 보였던 보도의 문제점들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는 MBC, KBS 다 아쉽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지만 네. 저도 마찬가지로 MBC가 그나마 좀 나았다. 저도 이렇게 휙 다 본 건 아니지만 휙휙 이렇게 이 통계를 내면서 확인하느라고 랜덤하게 이것저것 계속 네. 눌러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KBS에서 사람들이 이제 KBS에게 바라는 거는 그걸 꼭 생중계해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JTBC처럼 막 그 싸움의 그 상황을 네, 생중계하라가 아니고 진짜 저는 이번에 그 얘기를 정말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 여야 4당이 어떤 그 폭력을 부르는 행동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자유한국당의 감정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사보임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럼 사보임은 여야 4당이 좀 무리했다라고 거기까지 그냥 딱 짚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폭력은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 이거를 명확하게 짚으면 돼. 두 개를 갈라서 하나하나의 사실관계 그리고 하나하나의 경중을 얘기하면 되는데요. 내가 이거를 여야 4당을 사보임 문제를 내가 비판하면 더불어민주당한테 욕먹을 것 같고 또는 바른미래당한테 욕먹을 것 같고 자유한국당의 폭력을 비판하면 자유한국당이 또 들고 일어날 것 같아서 두 개 다 아주 가치 판단 없는 지금 계속 우리가 말하는 그 기계적 균형도 아닌 정말 멍청한 기계적 균형입니다. 그 기계는 이러지 않습니다. 기계는 차라리 답이 안 나오면 안 나왔지 이러지 않거든요. 몇 %라고 딱 나오죠. 근데 이게 정말 판단을 유보하는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요. 정말 이번에 좀 실망을 많이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한 사안도 이러면 그러니까요. 약간 애매하면 이거 아예 뭐 입버리 눈치만 계속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 프랄린바이 조미선님께서 네. 아이씨 왜? 네. 서장님 뉴스공장 잘 들었어요. 나 너무 짧아가지고 화가 났구나. 맨 마지막에 내가 아이씨가 됐어요. 원래 안녕인데 아이씨가 됐습니다. 욕은 안 했나? 다행이다. 아니 내가 이게 뭐야라고 한 거 혹시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는 어디서 끊기는지 모르잖아. 근데 나보고 떠들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그랬는데 지금 나가고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결론은 뭐냐, 외국인은 인터뷰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참 주책이 없는 게요. 그 얘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야 나도 저런 거 되게 많은데 삼성 관련해서 우리 민원연 보고서 중에서도 저딴 거 진짜 많은데 나도 거 껴들어서 또 한번 또 훈수로 듣까 하려다가 4시간이 오고 다 지나간 걸 그제서야 한 거야. 한번 얘기하면 1시간이 후딱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밌어요. 빠져들거든요. 약간 최경 기자 말은.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신문도 이런데 방송은 어떨지 참 걱정이군요.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단순 인용 이상의 보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동감합니다. 저는 패스트트랙이 뭔지 몰랐는데 언론을 봐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할 뿐더러 갈증이 더욱 생길 듯 했어요. 라고 하셨고요. 거제도 남여도 관련된 그 보도 이것은 지금 조용하다. 뭔가 이상해서 댓글을 보니 해무 때문에 선장이 해경을 부른 건데 실종이라 썼던 것이었다. 심지어 스쿠버들은 무사할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오보의 당사자인 머니S라는 곳은 아직도 사과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동준 씨 나오겠네. 그러고 기대를 하고요. 네. 토요일에 광주순례관이 유민지 팀장과 김두한 활동가님이 나오실 것 같네요. 다 나옵니다. 당연히 광주는 다 우리는 의무 참석입니다. 거기 아니고 방송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은 우리 토요일날 광주순례 가기 때문에 미리 녹음해놔야 되는데 뭐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다른 거 할 것 같습니다. 혼동의 세계 달팽이님은 병 나실 것 같아요. 저는 듣기만 해서 병 생겨요. 가끔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1,000원을. 네, 1,000원 두 번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날 것 같습니다. 레이니 칠세님. 레이니 칠세님.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은 그냥 양아치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괜히 깽판 놓는 것인데 그 단순한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기자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저도 KBS 댓글 다는 기자에서 봤는데 사실대로 쓰면 방심위에서 편파 보도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다는 변명도 하더군요. 근데 그 변명을 듣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생각보다 지금 방심위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이 참 씁쓸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변명이 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든 야든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심위 제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걸 나쁘다고 말 못하고 KBS 기자가 송사가 두려워서 중립을 지킨다는 건 완전 철저한 비겁한 변명을 지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치인들과 적을 지고 싶지 않은 자기 보신 이외에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처장님 너무 바쁘신 건 아닌지 MBC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네요 하면서 MBC의 보도에 처장님이 나오신 걸 MBC 캡처를 보도의 해주셨습니다. 이 장면 이거 보니까 보람지지 않습니까? 네, 이 벽을 이렇게 꾸미신 벽을 이렇게 꾸미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했었는데 보도를 보니까 괜찮네요. 그건 조금 난잡할 것 같아서 반대했었는데 괜찮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게 괜찮아요. 스포츠 끝나고 나서 경기 후 선수 인터뷰할 맞습니다. 때 포토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대종상 같은 거 이렇게 사진 찍는데 배우들 나가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잖아. 근데 아무튼 이거를 급히 우리가 급조해가지고 유민지 팀장이 벽에,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에 가죽 잠바 입고 MBC에 나간 거 생각나십니까? 그날 찍을 데가 없어서 민원위원회에서 인터뷰할 곳이 없다라면서 기자가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MBC에서 온다는데 우리 민원위원회 요즘 영상을 찍을 곳이 없다. 다 지금 공간을 다 활동가들 인턴들이 차지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구석재기에다가 지금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마련했는데 나는 이게 어제 내가 나온 것보다 이 벽을 보고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노력한 이 보람이 있다. 여기 꽃도 하나 갖다 놨잖아. 되게 웃겨 이거까지 딱 보여줘가지고 인터뷰 장소입니다 저희. 네, 그리고 레인 실세님이 한 개 더 남겨주셨는데 그리고 이번 한겨레 설문조사 관련 말이 많다군요. 대충 봐도 오늘 MBC 여론조사 사뭇 다르고 설문조사 질문과 해석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왜 그랬을까요? 설마 또 모두까기 정신이 다시 고개를 드시는 것은 아닌지. 설마 그럴 리 없고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지만 내용이 영 이상해서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건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고 TN우님 의어 내 이어폰 유유 이건 뭡니까? 또 엄지 활동가가 나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설마 화요일부터 주성치는 아닐 것이고 느낌상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TN우님 아무튼 귀요미야 요즘 댓글 하는 거 보면.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정말 할 일이 많네요. 저기 수정한 영상 녹음도 해야 되고 사건 사고도 많고. 네, 사건 사고도 많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니까 후퇴하지 말고 추진력을 얻기 위한 여러분 급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오늘 보고서와 유튜브를 내리고 다시 장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다 추진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네, 마음을 추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민원연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민망하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타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